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길에 좀 동영상을 좀 찍고 사진을 좀 찍어놨는데 같이 공유하면서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그널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뭐 그냥 잡다한 얘기 좀 해보면 뭐 저는 시민의 숲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끼고 지내가기도 합니다. 근데 계절을 느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데도 계절주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쯤 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어서 도심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감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끔은 계절을 느낄 때, 다음 계절엔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물론 그것이 뭐 다 유효하진 않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것, 계절도 느끼면서 지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시그널 플레이입니다. 시그널이 좋지 않을 경우는 과감하게 어떻게 돼요? 좀 수익 구간에 있는 것들도 정리하고, 배드 시그널 나오면 손실 구간에 있는 것도 과감하게 정리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돈들이 쏠려다니고 있는 모양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루에 10%씩 빡빡 빠져버리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고, 사실 오늘 HK노인 같은 경우 아침에 사실 대단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물론 같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거 있는데, 오늘 좀 사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좀 나와서 좀 더 크게 하락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처음 물량 좀 들어가긴 했는데 전체 비중이 저는 한 20% 정도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충분히 저는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개의치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HK노행 같은 경우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 같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주요 소프트테크, 뷰런티어, SOS랩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슈어 소프트테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흑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실적도 양호하고 테마 탈 때도 가장 강력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도 저는 틀림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퓨런티어나 SOS랩 같은 경우 주가는 더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자, 그렇죠. 자, 지금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것이 뭐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슈어 소프트테크고요. 퓨런티어 SOS랩은 우리가 하는 실적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채널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도 보세요. 서울 시내 버스 자율주행 버스 다니는 것들 야간에 요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강남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재 이쪽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남대로겠죠? 이쪽 관련돼서도 자율주행 버스를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를 계속 설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한번 테마로 돌 가능성이 있죠. 무엇보다도 여기에 불을 지피는 건 테슬라의 로봇 택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슈화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겨울부터 내년도 넘어가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변화 이런 과정에서 분명하게 성장할 대목이면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두시고 나서 다음에는 그냥 설명 없이 슈어 소프트테크 자리 좋네요 라고 하면 이 정도면 한번 트레이딩으로 잡아봐야겠다라는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현대차가 대부분 지분도 좀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놓은 행사입니다.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 국방, 우주항공, 원자력 이런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이 회사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분야가 상당히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 중이나 어떤 이런 것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내용들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업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근에
예,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3쿼터부터. 그래서 예,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쭉 증가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거. 이 부분 하나만 갖고도 가장 이 업종에서는 어때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도 높지 않고요.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EPS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좀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공략을 하려고 하면 매매 동향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매도를 합니다. 기관이 매도를 했다는 건 더 이상 매도할 양도 이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좀 눌리고 있는데 얘네들 다 팔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땐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부터 좀 매수를 좀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스몰캡 같은 경우 거래할 때는 항상 보면 이제 대차 거래량이라든지 또 신용융자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상당히 좀 줄어들었죠. 대차 거래 부분은.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쭉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매기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올라가는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기 전에 쭉 꾸준히 뭐 합니까? 예, 분할 매수해서 이 상황이 대차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올라갈 때 즐겨 나가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시중융자 부분도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과거는 이렇게 잘릴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증가하는 거고 빠지고 있을 때 빠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하면 지금이 사실은 제일 낮은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매물도 나올 구간도 별로 없고 일단 매물 던질 사람들은 주체들도 대형 주체들도 대부분 던져놨고 그렇다고 하면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훨씬 더 열려있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구미가 땡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8월달 부분 여기 뭐 매크로 안 좋을 때 이 얘기는 좀 우리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노멀하게 생각해보면 이 라인이 가장 적절한 라인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단기적으로 여기서 거래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시옵소프트테크 저는 단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아마도 내년도까지는 이슈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머스크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길게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이평선 크로스가 이렇게 탁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드립을 잘 해나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를 5,000원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쪽 구간은 저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자율주행 종목들 다 살펴봤는데요. 눌리지 않았어요. 이 종목만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원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그닥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지 않은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넥스트집 뭐 이런 것들 같은 종목들도 적자 기업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뭐 주가가 널뛰게 하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막 그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은 왜 안 올라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런티아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일단은 그 매출액 부분도 감소했다가 조금 올라가다 다시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영업이익도 계속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 왜 그렇지? 뭐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라고 해서 이 종목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닥 이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공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 지금적으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물론 여기 요 구간에 우리 그 회원분께서 요 수익을 즐기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건 저희가 스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게 턴어라운드 한다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턴어라운드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은 더 나빠졌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도 크게 빠졌어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주가는 올라. 결국은 이거는 그냥 수급상으로 쏠린 현상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다스 관련된 부분에서 그죠? 요거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피런티어가 예전부터 관심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으면 한번 푹 떨궈주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아마도 대부분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충 전체적인 내용들도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분기 된다고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S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부분은 이런 상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도 좀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매출액 늘어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크게 예를 들어서 주가를 갖다 그렇게 급등시켜야 될 만한 사유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미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로운 또 예를 들면 자율주행 또 장비를 갖다 장착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북미 기업들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오더가 들어오고 관심을 갖고 내고 협상 중에 한다 이런 내용들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 부분은 분명히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뭐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자율주행 라이더 개발 중인 이 회사 이거 한번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적자폭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건 조금 항상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니까 퓨런티어나 SOSL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낮은 구간으로 형성이 돼서 그 모멘텀이 생길 때 테마로 잡는 것은 괜찮으나 실적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 세 가지 종목을 다 봤잖아요.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체크해봤고 퓨런티어, SOSL을 봤는데 물론 스마트라이더 시스템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숫자가 좋으면서도 주가의 위치가 낮은 것.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SOS랩이나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자 기업이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수 있고 EPS 평가를 할 수 있는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땐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투자 여부를 좀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슈어소프트테크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주가 포지션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략에 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SOS랑 같이 이렇게 퓨런티와 같이 올라온 주가들은 저는 조정이 들어와야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정을 받았을 때 슈어소프트테크가 어떤 같이 빌빌할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들어가서 뭐 기다리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천히 평단 조절하고 있다가 다시 테마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일단 초병 보내놓고 슈어소프트테크는 그리고 분할 매수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10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11월 중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진행해 놓고 나면 또 때가 되면 또 괜찮은 또 성과가 기대되지는 종목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 슈어소프트테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키워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